네, 어제 우리 시장은 강한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다시금 세제 개편안과 관련돼 재조정될 가능성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여기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배드이즈 굿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 쇼크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하반기에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투자자 예탁금이 7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동성 풍부한 상황 속에 우린 다시 3,200을 회복할까요? 오늘의 흐름 프리마켓 시세로 먼저 힌트 보겠습니다. 대체로 좋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강세 움직임 뒤따라갑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다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주가 동조화가 일어나며 2% 가까운 반등을 보여줍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18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모처럼 만에 하이닉스의 동조화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힘 받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ESS 중심으로 한 호평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1% 이상의 강세고 바이오 쪽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4.2%를 하회하는 10년물 국채금리에 영향받아가면서 알테오젠 2.78%의 상승, 이번 주에 또 이벤트 기대감 반영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전부터 분위기 좋고요. 리가캠바이오, 특히 ABL 바이오는 4%의 급반등으로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방산도 같이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튀었던 원전도 1%의 상승 이어집니다. 금융지주사 쪽으로는 세제 개편안 재조정될 가능성 계속 반영이 되는데요. 이번 주 움직임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점검해 볼까요? 어제 급등했던 조선의 새로운 루키 HJ 중공업이 오늘은 살짝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0.69%의 약세로 전환되어 있고요. SK 오션플랜트도 어제 새로운 조선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었죠. 급등 이후에 두 종목은 나란히 쉬어가는 패턴 이어지고 있습니다. 풀무원은 6%의 급등, 어제 우양과 함께 풀무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음식료주의 이벤트성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YG 플러스 포함해서 지금 디어유 같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캐대헌 관련해서는 또 미 빌보드 차트에 지금 2주 연속 2위에 올라가 있는 골든 음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죠. 오늘 엔터주 추가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는 여기까지 볼까요? 다음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를 본다면 기술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반도체 하드웨어 쪽 좋았고 소프트웨어의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제 서학개미의 꿈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정규장에도 시간 외에서도 슈팅으로 내일장 기대감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은 이러합니다. 매출액 발표된 걸 보면 예상 기대치를 모두 상회하는 모습, 다음 분기 매출까지 상향 조정, 이렇게 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며 팔란티어 했다라는 이야기로 시간에 4% 이상 상승인데요. 이번에 분기로 처음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한 거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세 가지 시사점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민간 상업 쪽으로의 매출은 93% 전년 대비 급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월가에서 모두 다 주목하고 있고요. 이제 AI가 개발 단계가 아니라 매출로 성장 단계에 완전히 진입했다. 정부에서 이제 국방 같은 대기업, 이제는 일반 민간 시장까지도 AI가 침투하면서 팔란티어는 본격적으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 미국의 정부와 국방이 기존에 탄탄하게 매출 성장을 이끌어왔던 사업부인데요. 이쪽이 흔들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년 대비 53%의 성장을 이뤄가면서 탄탄한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방 관련해서도 계약이 지속됩니다. 지금 팔란티어 측에서는 미국의 육군과 100억 달러 규모의 10년 계약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 쪽으로의 함께 협업하는 움직임도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월가 평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OPM 46%,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엄청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줬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AI 수요가 워낙 폭발적이라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고마진 구조라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이익률은 더욱더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단 안에서 대장인 미국 팔란티어가 잘 해냈고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AI 소프트웨어 인터넷 업종을 자극하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어제 국가대표 KAI 이 대표팀 5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제 당잠사 시간대 10개 사업에서 5개 팀 추려질 텐데 꼭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시 직전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이버 그리고 LGAI, SK텔레콤, NCAI, 업스테이지 5팀입니다. 이제 선정된 기업은 데이터, GPU, 인건비 같은 비용 측면에서 지원을 국가에서 받게 되는데요. 27년에 최종 2개 팀 추려집니다. 반기마다 한 팀씩 이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27년까지 최종 살아남는 자가 누구인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클라우드 컨소시엄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까지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어제 슈팅이 나왔던 건 대표적으로 네이버, NC소프트, LG그룹주, 컴퍼니 K는 급등하면서 업스테이지와 관련돼서 투자사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변동성 자아냈습니다. 종목을 잘 추려봐야겠죠. 이 사업자 선정은 단기 테마로만 봐야 될까요? 컴퍼니 K는 그러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으로 종가까지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단기 테마로 그칠지 중기적으로 봐도 될지 증권가 의견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요. AI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쪽에서의 꾸준한 지원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명확하게 경쟁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네이버, NC소프트, SK텔레콤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S증권에서는요. B2C 관련해서의 KAI 존재감이 과연 두드러질까? 이것은 미미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튀어올랐지만 꾸준한 상승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공공과 국방 분야에서의 채택 효과는 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안보 쪽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채택된 사업자는 꾸준히 갈 거라는 거죠. 탑픽은 네이버로 DS투자증권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팔란티어가 국방부와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민간까지 늘어나고 있는 이런 구조라면 우리는 소버린 AI 관련해서 국방부와 손을 잡고 국가와 손을 잡고 그다음 민간 사업자로 또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이번 주죠. LG 쪽에서 LIG 넥스원과 방산 AI 개발 맞손 잡는다라는 뉴스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국방부와 관련해서 방산 AI 측면에 나름 자체적인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엑사원은 국방 쪽으로도 같이 보셔라라는 차원에서 컨소시엄 관련주 다시 한번 밑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주가 관련주 정리해드려보죠. 조금 전에 관련해서 국가 AI 대표팀 쭉 정리해드렸는데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어제 변동성이 좀 있었던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탈락이 됐죠. 하지만 카카오는 꽤나 버티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보셔야겠고요. 하드웨어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 투톱, 엔비디아 영향에 움직임 좋습니다. 인프라 관련해서는 더 좋은 그로스 리서치에서 GNC 에너지 같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쭉 까는 데 있어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꾸준히 주목받을 거라고 봤거든요.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종목 잠깐 볼까요? 오늘도 소프트웨어가 단연 관련한 종목들의 거래량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이버는 1.5% 올라 23만 2,500원의 움직임 보입니다. 카카오는 어제 최종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종가상으로도 꽤 버텼어요. 0.7% 오늘도 상승. NHN의 경우에는 이번에 NCAI에 함께 포함된 컨소시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쉬어가고요. NC소프트가 새롭게 부각을 받나요? 1%의 상승으로 추가 연속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아요. LG그룹주도 어제 막판까지 뜨거웠거든요. 대장을 추리는 종목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잠시 후 여쭤보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로봇입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어제, 오늘 프리마켓 시세 모두 다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차례 보도가 좀 나왔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 삼성전기가 대량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삼성전기는 테슬라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 대략 67%로 추산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카메라 모듈
모듈, MLCC, FCBGA 다 모두 다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같은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장 상승 움직임을 탔고 최근에 연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될 기점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전기 컨콜에서 로봇 시장 확대에 대응해서 우리는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제 나온 보도와 함께 테슬라로 추측되는 움직임이죠. 지금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 삼성전자 23조 원의 대규모 위탁 생산 계약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수혜주로 대신증권 박강호 연구위원이 삼성전기를 대표 수혜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이때 A16 칩이 AI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될 거라면서 이미 고객사로 채택되어 있는 삼성전기가 대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옵티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사로 삼성전기를 낙점하게 된다면 앞으로 옵티머스의 눈은 전기가 담당하게 되고 실적 기대감도 높일 수가 있겠죠.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는 이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프리마켓 시세 2.9%의 상승 15만 300원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18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을까요? TP 상향 조정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게 될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결국 카메라 모듈은 이미 로봇의 눈을 담당하겠다라고 밝혔던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같이 따라가 볼 수 있겠고요. 정통 부품사들, 소프트웨어단, 삼성 연결고리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같이 종목들 모아드렸습니다. 삼성이 이제 DX 부분에 새 조직을 신설해 이노X를 출범한다고 어제 밝힌 바 있는데요. 전기에 또 한 번의 힘을 실어줄 뉴스로 읽어볼 수 있을지 삼성과 테슬라, 삼성전기까지 연결고리 같이 따라가 보시죠. 여기까지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호가 보겠습니다. 어제 막판 살아나는 힘이 꽤 강했던 우리 시장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3,170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이 오늘 살짝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의 포인트 궁금합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다시 3,200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맞춰졌는가?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팔란티어가 날아올랐고요. 우리 소프트웨어도 힘을 주지 않을까? 국가대표 AI도 선정이 됐잖아요. 김 과장님, 여기에서의 포인트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굳이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일단 뭐 두 개 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늘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그 하드웨어 쪽이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사실 HPM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주가가 좀 눌려 있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에서는 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밸류 체인에 있어서 사실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좀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네. 있는 두 종목이 있죠. 그 이스페타시스하고 두산전자가 있는데 지주사 두산이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이 두 종목은 포트에 넣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에 어제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 5개 팀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3개 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3개 팀에 어느 회사가 들어가게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대기업 쪽에 있는 뭐 LG AI 연구원 관련된 이스트 소프트 같은 업체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SK텔레콤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크래프톤도 주가가 최근 괜찮았는데 추가적인 흐름이 좀 괜찮게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네이버 카카오는 이번 달 정책 모멘텀도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이번 달은 한번 매수로 담아서 한번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둘 다요? 네, 둘 다요. 네. 카카오가 고배를 마셨지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괜찮다. 네, 카카오는 사실 8월, 아까 이번 4분기에 그 카카오톡의 AI 플랫폼이 이제 들어갈 것 같고 네. 또 오픈 AI하고 협업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플러스 빅테크. 이제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이슈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번 달에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도 주셨고 네카오도 주셨어요. 이정호 팀장님은요. 이 안에서 기회 본다면 대표 수혜주 곤란하지만 한 종목 어떻게 꼽을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NC소프트를 조금 더 기대해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적자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위기사항을 탈피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와 게임과 접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8월 8일 날 아이온2 관련해가지고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대될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회사가 제일 위기상일 때마다 어느 정도 그걸 돌파하려는 시그널은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국가대표 AI가 선정되면서 어느 정도 AI와 게임과 맞물렸던 부분은 이때까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어떻게 보면 실사용화, 뭐 챗GPT나 이런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인데 AI와 게임과 결합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실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 포인트로는 게임주 하면은 제일 좋은 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에 게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쇼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겨울방학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이온이라는 강력한 IP를 갖고 있는 NC소프트가 기존의 리니지와 조금 더 탈피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시장의 기대자 어떻게 본다면 게임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의 포인트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와, 언제적 대장이었나 이제는 좀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자리다. 가격 어디까지 볼까요? 네,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24만 원. 본업도 회복되고 AI의 새로운 루키로도 지켜보자. NC소프트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눈을 이제 삼성 전기가 납품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로봇주들이 같이 좀 꿈틀꿈틀거리는데 우리 이 팀장님은 네. 계속 로봇을 봐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삼성 전기를 새로운 로봇주로 편입해도 될 뉴스인가요?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면 최우선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을 떠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멘텀이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테슬라의 계속적인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무겁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벼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기 쪽에서 카메라 모듈이 납품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반대적으로 LG이노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이제는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흐름이 반대 성향으로 약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약간 더 지켜보면서 보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삼성전기는 약간의 주춤한 모습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점을 노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의 재평가 본장 더 기대해보죠. 김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볼게요. 바이오가 어제도 좋았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품고 또 한 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ABL 바이오, HK 이노엔 이쪽은 계속 김 과장님 봐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바이오의 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90% 넘게 네.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바이오가 의약품관세 관련된 노이즈도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높아지면 사실 바이오가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 9월에 키트루다 SC 관련된 승인이 예정되어 있고 또 10월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다시 50만 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최근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 감안해 봤을 때 GSK 딜 이후에 계속 그 이상훈 대표가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가 가기 전에 그 BBU 셔틀과 관련된 딜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알테오젠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은 ST팜 제공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장과 함께 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는 사실은 실적주는 그렇죠, 사실 바이오에서 그렇죠. 이제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제가 바이오를 투자하고 싶은데 사실 리스크를 좀 덜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스티팜 같은 회사를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사실 에스티팜이 하반기에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고 단기적으로 8월에 에이즈 관련된 자체 임상하고 있는 임상 결과가 8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스티팜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이 얼마일까요? 가격은 현재가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로 대응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했고요. 임상 2상 중간 결과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습니다. ST팜 제공량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코스피 3,188선, 코스닥은 791선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문 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